제1차 세계대전의 전개. 1차 세계대전은요, 1914년에 시작돼서 1918년 11월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방금 봤던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의 대립, 3C 정책과 3B 정책의 대립, 범슬라브주의와 범게르만주의의 대립이 계속 있는 와중에 전쟁이 도대체 무슨 계기로 시작이 되었느냐? 잘 들으세요. 전쟁의 발단이 된 사건은 바로 사라예보 사건이었어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사라예보는 도시 이름이야. 헷갈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좀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방금 전에 선생님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라는 나라 얘기했었지? 얘네들은 게르만 민족의 나라야.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세력을 발칸반도에서 막 확장해가는 가운데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조금 밑에 있는 다른 나라, 이름이 좀 길어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먹었어요. 합병을 하게 됩니다. 합쳐버렸다라는 뜻이야. 지네 나라로.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얘네들은요, 위에서 말했던 슬라브 민족 국가예요. 열받잖아. 그치? 게르만 민족의 나라가 슬라브 민족의 나라를 합병해버렸어. 이걸 굉장히 열받아 하던 또 하나의 나라가 있었으니 그 나라가 바로 세르비아라는 나라인데 이 세르비아도 슬라브 민족 국가야. 사실 세르비아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의리로 이렇게 열받아 해준 게 아니고 얘네들이 사실은 범슬라브주의를 내세우면서 얘네들을 먹으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하나의 슬라브 민족이니까 이러면서.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얘네들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합병해버리니까 누가 열받은 거야? 세르비아가 열받은 거야. 누구한테 열이 받았어요? 이렇게 열받았죠. 열받음. 이렇게 됐어. 세르비아 국민들도 막 열받았어요. 자, 그러던 와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 그러니까 황제하고 왕의 부인 황태자 부부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합병한 기념으로 이 나라에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가지고 요 나라의 수도가 바로 어디냐면은 위에서 나오는 사라예보가 수도야. 이 수도인 사라예보에서 이제 마차를 딱 타고 합병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마차를 타고 막 이렇게 하면서 행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뜬금없이 청년 하나가 딱 튀어나오더니 총을 빵 쏴가지고 황태자 부부를 암살해서 죽여버리는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청년이 어느 나라 청년이었느냐? 세르비아 청년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어느 나라가 충격에 빠졌겠어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충격에 빠졌겠죠. 황태자 부부가 죽었으니까 누구한테 열받아? 총 쏜 놈의 나라 세르비아에 열받겠지? 그래서 세르비아한테 니네 이제 오늘부터 전쟁이 돼서 선전포고를 딱 합니다. 이 사건이 사라예보 사건이에요. 총 맞아 죽고 선전포고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사라예보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전쟁이 어떻게 커져가기 시작하느냐? 옆으로 가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개.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지. 누가 누구에게 선전포고를 한다고? 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오스트리아가 자, 청년의 나라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지금부터 니들이랑 우리랑 전쟁이야. 라고 선전포고를 딱 했는데 이게 이제 일이 커지는 게 얘네 둘이서 그냥 싸우면 사실은 작은 전쟁이잖아. 근데 얘네 둘이서 싸운 게 아니라 앞에서 삼국 동맹편이 있고 협상편이 있고 하니까 막 서로 우리는 얘네들을 도와줄 거야. 우리는 얘네들을 도와줄 거야 하면서 가담하는 국가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러시아가 같은 슬라브족 국가인 세르비아를 지지하겠다라고 하면서 전쟁에 참전합니다. 그러자 독일이 같은 삼국 동맹이었던 오스트리아를 지지하겠다 하면서 또 참전합니다. 여기서 또 다른 나라도 있고 우리는 예편할래 꾸역꾸역 참전하기 시작하더니 여러 나라가 참여하면서 이게 세계대전으로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편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이른바 연합국 대 동맹국의 전쟁이 지금부터 시작되는데 자, 잘 봐야 돼. 그냥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먼저 동맹국 알려드릴게요. 앞에서 삼국 동맹이 누구누구라 그랬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오독이, 독일, 이탈리아라 그랬잖아. 근데 재미있는 사실 분명히 이탈리아는 삼국 동맹 측인데요. 삼국 동맹에 가담을 했었는데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우리는 동맹국 편 안 할래 해서 전쟁이 빠져요. 일로 옮겨타요. 그거 조금 있다가 다시 쓸 거고. 자, 그래서 오독인데 이탈리아 빠지고 이 삼국 동맹 편에 가담한 또 다른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냐면 오스만 제국, 그 다음에 발칸반도에 있는 불가리아. 요런 나라들이 이제 우리는 동맹국 편 이렇게 해서 전쟁에 참전을 합니다. 다음, 이 동맹국의
전쟁에 저항하는 세력을 연합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연합국에는 누구 있겠어요? 아까 삼국 협상 쪽에 있던 나라들 있잖아. 영, 프, 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게 무슨 나라? 아, 이탈리아는 원래 삼국 동맹이었는데 이탈리아가 요쪽 편으로 갈아탑니다. 요거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국가인 중국, 아시아 국가인 일본, 연합국 편들어서 전쟁에 참전해요. 와, 아시아 국가들까지 참전했어요. 이런 식으로 전쟁이 엄청나게 커지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전쟁이 어떻게 전개가 되어 가는가? 초기에는 누가 우세했냐면 동맹국이 훨씬 우세해서 왜? 그 당시에 유럽에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군사력이 강해지고 있던 나라가 바로 독일이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독일이 가담해 있는 동맹국이요. 전쟁 초반에 엄청나게 우세했어요. 사실 독일의 입장에서는 지들의 군사력이 너무 막강하니까 해군력도 장난 아니었고 막 잠수함도 가지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전쟁을 일찍 승리로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연합국의 반격이 만만치 않은 거야. 근데 이 연합국 애들이 어떤 식으로 전쟁을 하냐면 공격을 많이 하기보다는 버팁니다. 이른바 참호전을 펼치면서 저항을 해요. 참호전이라고 할 때 참호는 쉽게 말하면 구덩이를 파. 깊게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서 총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적이 내 근처로 올 때까지 대치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뭔가 다다다다 뛰어나가서 이제 싸워야지 전쟁이 빨리 끝나는데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고 전쟁이 끝나는데 구덩이를 파놓고 대치를 하니까 동맹 측에서도 이거를 빨리 공격하려니 자신들의 피해가 클 것 같고 이렇게 되면서 참호전으로 인해서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생각보다 길어지기 시작해요. 독일은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가 사건이 터지게 되죠. 이 독일 애들이 굉장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전쟁이 길어지니까 물자도 많이 필요하고 뭔가 긴장된 상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독일이 긴장을 탔다 하면서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국 애들이 독일의 바다 근처를 다 봉쇄를 해버립니다. 전쟁 물자 못 나르게. 바다를 봉쇄해버리니까 독일이 이성을 상실하게 돼. 무슨 짓을 하느냐? 원래 전쟁에서는요. 전쟁에 참전하지 않은 나라나 중립국의 경우에는 배가 지나가거나 할 때 바다에서 절대로 공격을 해서는 안 돼요. 그게 당연한 원칙이라고 지켜지고 있었는데 독일 애들이 해상을 봉쇄당하고 나서 긴장을 해서 이성을 상실한 나머지 무슨 짓을 하게 되느냐? 이른바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라고 하는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봉쇄한 바다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그 바다를 지나가는 모든 배, 같은 편을 제한 모든 배를 다 공격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누구의 배가 피해를 보느냐? 미국의 여객선이 침몰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당시에 미국은 뭐 어차피 1차 세계대전이야. 뭐 유럽 땅에서 일어난 전쟁이고 우리는 유럽 애들한테 뭐 무기 같은 거나 팔면서 돈이나 벌면 되지 하면서 전쟁에 참전을 안 하고 중립국을 선언했었는데 미국 배가 공격당했어. 상황이 달라지죠. 미국 국민들이 전쟁에 참전을 해서 독일을 박살내라 막 이런 여론이 커지면서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전쟁에 참전합니다. 미국이 참전하면 그때부터 게임 끝이죠. 당연히 누구 편에 참전했겠어. 얘네 편은 아니었을 거 아니야. 연합국 측에 참전하면서 전쟁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연합국에게 우세하게 돌아가기 시작을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동맹국 측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옆으로 올게요. 그 전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전쟁이 끝나가던 무렵인 1917년의 일인데 러시아가 어느 편에 가담을 했었지? 영프러 연합국 측에 가담을 해서 전쟁을 했었잖아. 조금만 더 버티면 연합국이 이기고 그럼 러시아도 얻는 게 많았을 텐데 러시아 애들이 이탈, 전쟁에서 발을 뺍니다. 끝나기 1년 전인 1917년에. 왜? 러시아 내부에서 극도의 혼란스러운 혁명이 일어나요. 러시아 혁명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나의 주제로 배우니까 그때 할 건데 어쨌든 내부에서 혁명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전쟁을 계속해. 그래서 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발을 뺄게 해서 야 독일아 우리 이제 너 더 이상 적으로 생각 안 하고 공격 안 할 거니까 니들도 우리 러시아 공격하지 마라 해서 독일하고 강화조약 체결하고 전쟁에서 발을 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쨌든 이제 드디어 전쟁이 끝이 나는데요. 누구의 승리로 끝이 나느냐? 당연히 동맹국 아닌 연합국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되죠. 동맹국들이 줄지어서 항복을 하기 시작해요. 막 오스트리아도 항복하고 불가리아도 항복하고 오스만 제국도 항복하고 막 항복합니다. 그 당시에 왜 항복했냐면 동맹국을 이끌던 핵심이 이제 대장 역할을 하던 게 독일이었는데 독일 애들이 마지막으로 영국이 지키고 있는 전선, 그 전쟁터를 총공격, 막 다 투자해서 총공격을 하는데 거기서 지거든.
그러니까 독일만 믿고 전쟁했던 애들이 야 이거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막 오스만 제국 항복,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항복 이런 식으로 동맹국들이 항복을 했고 결국 독일까지도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을 하면서 전쟁은 누구의 승리로? 연합국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되니 이게 언제였냐 하면은 1918년 11월이었어요. 그러니까 독일하고 휴전조약을 맺고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